안녕하세요, 데스크텍 채널입니다. 2023년을 맞이해서 저의 데스크 셋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의 책상과 모니터로 맥이랑 윈도우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했었거든요. 두 대의 컴퓨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세팅을 했었는데요. 두 대의 책상으로 맥과 윈도우를 분리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책상을 두 대를 쓰는 것보단 한 대를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한데, 좁은 방에다가 책상 두 개까지 두니까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책상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상은 맥으로 세팅한 책상입니다. 주로 영상을 만들고 컨텐츠를 볼 때 주로 여기서 봅니다. 책상은 플랜티엠 플렉시스팟 E7이라는 모션 데스크고요. 방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 조금 몰아서 세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니터는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고 맥 스튜디오를 셋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모니터는 제일 기본형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모니터함을 쓰던 것에 익숙해서 그런지 조금 낮게 느껴지더라고요. 높이 조절 스탠드가 있는 걸로 살 걸 그랬나 했는데, 이 스탠드 하나만 추가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27인치의 5K라 한눈에 정말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건 좋은데, 절대적인 디스플레이 크기가 27인치로 좀 작다 보니까는 텍스트 같은 것들은 좀 키워서 봐야 됩니다. 이전에 모니터 한 개를 쓸 때는 게이밍 모니터에다가 맥까지 물려서 쓰니까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맥 전용 제품이기도 하고 색용역도 굉장히 넓고 레퍼런스 모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자동 밝기나 트루톤 기능들 같이 맥에 최적화된 기능들을 온전하게 쓸 수 있어가지고 장기간 작업해도 눈도 덜 피곤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의외로 별 기대 안 했던 게 스피커였는데, 스피커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봐야 모니터에 붙은 스피커가 뭐 거기서 거기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 스피커가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의외로 공간감도 괜찮고 소리도 좀 풍성한 편이에요. 전체적인 밸런스는 베이스가 약간 울리고 해상력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다른 모니터에 있는 기본 스피커들보다는 압도적으로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는 맥 스튜디오예요. 저는 맥북보다는 맥미니나 맥 스튜디오 같은 컴퓨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거북목도 심하기도 하고 눈도 안 좋아서 노트북 모니터를 잘 못 보고 외장 모니터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맥미니도 그렇고 맥 스튜디오도 그렇고 은근히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성능도 굉장히 좋고 포트 구성도 좋아서 저는 맥 데스크탑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칼디지 TS3 플러스 썬더볼트 3 독을 연결해 두긴 했는데, 맥 스튜디오만 쓰더라도 포트 구성이 괜찮아서 사실 없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아포지 듀엣 3입니다. 여기에 제네렉 8010AW 스피커와 슈어 MV7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녹음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오디오 관련한 것들도 맥에 연결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이 아포지 듀엣 3는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깔끔하고 멋져요.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이라고 해서 이 연결하는 케이블 뭉텅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노출되는 부분은 굉장히 멋지게 보이죠. 별도의 버스 파워 없이 USB-C 연결만으로도 전원 공급까지 돼서 좋긴 합니다만, 불편한 점도 많이 있어요. 이게 개인값이 수치로 표기가 안 된다든지 좀 얇게 만들어서 그런가 발열도 좀 있는 편이고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들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을 주고 이걸 사기에는 좀 추천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피커는 제네렉 8010AW 제품인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엔트리 모델인데도 저한테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이 사이즈에 이만한 출력을 내주는 것도 되게 좋았고, 디자인이라든지 제품 마감, 완성도도 굉장히 좋아요. 사운드 성향도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모니터링 성향을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선호하는 부분과 잘 맞아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엔트리 모델이니까 베이스가 엄청 강하지 않아요. 따로 우퍼를 두지 않으면 제대로 체감하기 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사이버보드 R3라는 제품
제품이고 마우스는 데스헤더 V3 프로와 매직 트랙패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데스헤더 V3 프로는 원래 게임용으로 샀는데 비대칭 마우스가 저는 게임할 때 오히려 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게임할 때는 오히려 대칭형이 저한테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뜻하지 않게 작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편집용으로 쓰는 거라서 센서의 정밀함이나 이런 것보단 그립감이나 버튼의 클릭감 등이 좀 경쾌해서 쓰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좀 오버스펙이긴 하죠. 이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사이버매트 R2라는 제품인데 이 아래 무선 충전 코일이 있어서 사이버보드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도 있고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액세서리들을 올려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여기에는 또 90W 충전기가 따로 포함되어 있어요. 위에 매트는 제가 바꿨는데 이게 사이즈가 일반적인 사이즈가 아니라서 맞추기도 어렵고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무선 충전이 안 돼요. 이 매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잘 마음에 들진 않아서 계속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이쪽엔 아이패드 미니와 키보드가 있고 뒤에는 이제 워치 리와인더 그리고 필립스 휴 고 조명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슈어 MV7과 블루 컴패스 붐암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USB 콘덴서 마이크들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꼭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다이나믹 마이크를 연결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보단 USB 콘덴서 마이크들이 훨씬 가성비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쪽은 윈도우 데스크 셋업이에요. 모니터는 LG E7GN950이라는 제품이고 4K 144Hz를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예요. 지금 거의 2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형이고 지금은 E7GP95R이라는 개선된 신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게임만 한다고 했을 때는 저한테는 27인치 정도가 좀 한눈에 모니터가 들어와서 좋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조금 더 큰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새는 32인치 게이밍 모니터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어요. 모니터함은 어고트론 LX라는 제품이에요. 예전에는 어고트론이라는 브랜드가 여러모로 괜찮게 보였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 모델을 너무 오랫동안 판매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훨씬 개선된 신제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할인 프로모션을 많이 하니까 혹시나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모션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공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스몰 폼팩터의 컴퓨터를 선호하게 됐어요. 이 케이스는 꽤 오랫동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NGXT H1 V2 케이스예요. 아직 CPU와 보드는 인텔 10세대의 1700K 구형을 쓰고 있어요. 그 SFF PC의 가장 큰 약점이 발열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인텔 13세대 CPU나 RTX 4080 조합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발열 관리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케이스에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엄청 비싸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큰 케이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선 공유기는 유비퀴티의 앰플리파이 에얼리언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직구로 구매한 제품인데 디스플레이로 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터치도 되고 LED도 밑에 막 나오고 하는데 요즘엔 좋은 공유기들 많아서 굳이 이런 걸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원래 쓰던 스피커를 맥에 연결해서 윈도우 PC에 스피커가 없다 보니까 스피커를 하나 드렸습니다. 레이저 레비아탄 V2X라는 되게 소형 사운드바이고요. 공간도 크게 차지하지 않고 AC 전원 따로 필요 없이 USB-C 타입으로만 연결하면 돼서 사용하기 굉장히 간편해서 좋아요. 사운드적인 측면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설치하기 간편하고 가격도 싸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사태치의 썬더볼트 4 독을 연결해 놨어요. 여기 썬더볼트 4 독에 액세서리들을 다 연결하고 데스크탑엔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재택근무할 때 노트북만 연결하면 집에서도 편하게 데스크탑 세팅으로 일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사태치 썬더볼트 4 독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키보드는 맘모스 7호라는 커스텀 키보드예요. 이 큰 노브가 포인트인 제품이고 가스켓 마운트와 온갖 종류의 폼으로 꽉 채워서 굉장히 부드러운 타건감을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케이블은 리모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 용도가 사실 게임이기 때문에 무선보다는 유선을 더 선호해서 꼭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는 바이퍼 얼티메이트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칭형 마우스고 등 높이가 낮은 편인데 저는 게임할 때는 오히려 좀 이게 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어폰인데 사이버블레이드라는 제품이고 사이버보드를 만든 앵그리미아오에서 만든 이어폰이에요. 블루투스도 되고 USB로 저지연 연결도 되는 제품인데 이거는 좀 설명할 것들이 좀 있어서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담아볼 예정입니다. 트레이에 있는 리모컨은 조명 리모컨입니다. 필립스 제품인데 이걸로 나노리프 조명과 필립스 휴 조명들을 모두 컨트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은 나노리프랑 필립스 휴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노리프가 정식으로 한국에 런칭이 됐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엔 나노리프 라인 스퀘어 제품이고 4개의 라인 조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엔 나노리프 라인 9팩 제품이고 9개의 라인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어떤 키트냐에 따라서 커넥터의 형상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라인 스퀘어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고 9개 들어있는 팩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커넥터에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본인만의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저는 원래 이제 촬영할 때 좀 간접 조명으로 쓰고 싶어서 이제 벽에 일자로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접착 테이프로 붙이는 거다 보니까는 뗐다가 다시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벽지 이렇게 뜯어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9개짜리는 맞은편에 벽지가 아닌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는 뒤쪽에 일자로 붙이게 됐습니다. 나노리프도 필립스 휴만큼이나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요. 애플 홈킷, 구글 어시스턴트, 삼성 스마트 띵스, 윈도우 데스크탑 앱, 모바일 앱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거의 대부분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이에요. 나노리프 라인은 조명이 벽에 반사되는 은은한 간접 조명이라서 포인트로 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레이저 크로마랑은 오래전부터 연동이 됐고 최근에 커세어의 IQ와도 통합이 돼서 IQ에서도 조명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데스크 셋업에서 조명만 잘 세팅해도 훨씬 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다양한 조명을 사용하는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조명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과 지원이 되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면이 많아서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과 연동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촬영용 데스크고 언박싱 같은 거 할 때 이제 부감 촬영할 때 쓰는 책상이에요. 여기에 이케아 테르티알의 필립스 휴 조명, 난라이트 파보튜브 30C를 보조 조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위에 나노리프 라인 조명을 붙인 거는 광량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허먼 밀러 에어론 거의 제가 지금 1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는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들은 위에 카드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거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선 답변을 드리거나 어떤 것들은 영상을 더 만들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